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맥토지, 토지 투자의 정석을 이야기하는 금맥토지 김양수입니다. 오늘은요, 바람도 솔솔하니 불고 한데 저랑 제주도 여행을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제주도를 가보면은요, 참 힐링하기 좋은 우리나라 같지 않은 우리나라인데요. 갈 때마다 상당히 많은 힐링을 하고 옵니다만은 업무적으로 가다 볼 때는요, 업무적으로 갈 때는 힐링이라기보다는 좀 피곤한 경우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물건을 답사를 하러 제주도를 간다고, 저랑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제게 물어보실 말이 혹시 있으시면은 뭐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 블로그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 하는데, 물건을 대략 한번 살펴볼까요? 대정읍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그리고 강제경매네요. 채권자가 희망모아 유동화 전문회사고, 지목은 대지고, 감정가는 2억 4천 정도고, 청구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9천만 원 정도고, 최근에 보기 드물게 4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분이네요. 1154 평방미터 중에서 717평방미터, 약 딱 절반이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분으로 나온 건축, 지분으로 나온 물건이고, 건물은 경매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죠? 건물은 경매가 안 나왔고, 토지만 지분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토지만 지분으로 나온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인드로 바라봐야 됩니까? 토지만 지분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 건축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와 입주해 있는 임차인이 만약에 있으면은 임차인의 권리와 또 법정지상권 여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여기 법원 임차 조사한 내용을, 이 내용을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제주도는 뭐 어지간하면은 위치가 다 나쁘지 않고요. 2층만 올리면은 멀어도 바닷가 정도는 다 보이는 것이고, 바다가 보이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육지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네요. 로드뷰를 한번 찍어보면은 그러네요. 요 도로로 이 도로로 쭉 들어가면은 저 안쪽에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저 끝에요. 이 집은 아니고 저 끝에 있는 저 집 같습니다. 뒤쪽으로 들어온 길 한번 볼까요? 이게 도로가 있네요, 그죠? 도로가 있는데, 자, 부동산 공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조금 좀 아이러니하죠. 공법적인 측면에서 뭐 지적도면을 한번 보면은 조금 전에 차가 지나가던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했네요. 이쪽으로 아까 차가 지나갔어요. 이쪽으로 차가 지나갔었는데 여기 집이 하나 있었고 요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도로가 없네요. 근데 아까 현황에는 도로가 있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집이 여기에다가 나중에 신축을 하게 되면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해당도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해당도로냐, 건축법상의 법적 효력이 없는 해당도로이냐,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되죠. 그죠? 이 집을 헐고 예를 들자면은 2층으로 3층으로 뭐 이렇게 신축을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요 현황도로를 통해 가지고 이 현황도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허락을 받지 않고도 여기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여러분들께서 도로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좀 어느 쪽에서든 좀 연구를 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결론적으로는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 땅을 뭐 건축물을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하기 이전에요. 이것을 건축물을 내 소유로 만약에 내가 가져오게 된다면은 신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집을 개축이나 수리 정도로 해가지고 어떤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건축물은 지금 토지가 공유자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법정지상권이 있거나 법정지상권이 없더라도 조금 전에 권리분석할 때 등기부를 한번 보았지 않습니까? 여기 살고 있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살고 있는 분이 오남진이었죠. 오남진 씨. 이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이분이 토지도 자기 지분이 있죠. 예, 지분이 있거든요. 근데 토지 중에서 지분이 일부 경매로 날라와 가지고 다른 분이 소유를 하게 되면은요, 이 오남진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예, 이것을 매수를 하거나 해서 낙찰자에게 매수를 하거나 해가지고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나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물건이 법정지상권이 없다, 법정지상권이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별도의 어떤 권리분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셔도 무난하거든요. 그런데 모두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법정지상권의 지분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없지만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집이 언제 지어졌고 어떤 계기로 지어졌고 지어질 당시에 소유자가 어땠는지 오래전의 상황을 미리 살펴봐야 되는 그런 디테일한 조사까지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물건은 57%로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매수인이 공동투자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수업 때도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매수인이 공동투자를 한 것 같아요. 57%로 가져갔으면은 이 물건의 나머지 지분 가지고 있는 돌아가신 분의 형제겠죠. 그분하고 잘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간혹 이런 법정지상권들을요, 이런 지분이라든지 법정지상권이 같이 얽혀있는 이런 물건들을 소송이라든지 해가지고 철거 소송을 해서 이기고 이렇게 이기면은 상대방이 철거를 당하게 되고 하면은 서로 심리적인 갈등 관계가 많이 생기거든요. 금액토지를 이야기하는 저 생각은요, 그런 철거 방식보다는요, 서로가 양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세상 살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찾아보는 경매투자 마인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은 저랑 같이 제주도를 한번 떠나보기는 떠나봤는데 비행기표 가격은 안 들었고 어쨌든 대정읍 상무리에 있는 단독주택만 잠깐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런 것을 그러면은 무조건 낙찰받아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입찰 들어갈 때는 치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난 뒤에 이런 것을 들어가게 되면은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이런 물건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건을 이야기하면서 제주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 지하수 규제라든지 경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를 않았는데요. 또 다른 물건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표 드리지 않고 저랑 같이 떠나온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맥토지 김양수였습니다.